예. 저 174 지역권. 그러면 이 지역권은 크게 판례가 없어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판례는 많이 없어요. 자, 먼저 봐요. 뭐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럼 지역권 뜻은 뭐예요? 맨에 한번 볼까? 맞아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지역권입니다. 그래서 타인 토지를 그 밑에 편익을 주는 토지를 성역지라고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불러요. 거기 뜻인데 다른 내용 그 밑에 그러면 관련 판례 1번 읽어봐요. 통행지역권을 손실보상 줄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7번 봐요. 자, 만일에 여기 도로가 있고 이 갑토지가 있고 을토지가 있는데 요놈이 통행지역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시효취득한 거야. 그럼 여기 원래는 누구 거야? 이거 갑 거지? 돈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라. 그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지역권은 내용이 중요하지 판례는 많이 없어요. 할 게 없다 해도 더 넘겼어요. 넘겨도 뭐가 없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냥. 자, 하나만 더 해볼까? 176에 아까 봤던 필수 1번 봐요. 맨 위에 176페이지에 1번 줄 거라. 계속되고 표현된 그 지역권을 옆에 시효취득 줄 것. 그래서 지역권을 뭐 하려면 시효취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되고 표현이 돼야 돼. 다시 뭐라고? 자, 다른 거는 뭐 크게 없어요. 뭐 다른 거 읽어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갑니다. 전세권도 무조건 한 문제고, 그 전세권은 좀 이제 공부할 게 또 판례가 쭉 있어요. 자, 먼저 179. 전세권 뜻이 뭔가 하면 봐요. 전세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의, 전세금, 등기죠. 주인이 전세권 설정자잖아. 이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가 세입자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 합의 플러스 전세금을 지급하고 뭐까지? 이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해야지. 또 등기 안 하면 뭐다? 임대차 기억돼. 자, 이때 먼저 이 전세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찾았어요? 여기 성립 요소입니다. 그리고 전세금은 다른 말로 보증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는다. 이때 요 전세금은 판례 1번 기존 채권으로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찾았어요? 반드시 현실적으로 줄 필요가 없고 기존 채권으로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그 다음 법정갱신이 뭔가 하면 7번 봐요. 전세권은 여러분 존속기간 한번 물어볼까? 전세권 존속기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약정을 하면 최장이 몇 년이야? 10년을 넘지 못한다.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이든 최단은 토지에는 없고 어디에만 건물에만 1년이고 또 건물에만 무슨 갱신? 법정갱신이 있잖아. 요거 그럼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으로 있다 알아야 되고 그러면 갱신이 뭐야? 연장한 거죠. 법정 뜻이 뭐야? 연장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거야. 예, 그래서 묵시적이라 부르는 거예요. 묵시적. 요 등기해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잖아. 그거 적은 게 2번이야. 그래서 법정갱신 찾았어요? 그 두 번째 줄.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찾았습니까? 그래서 전세권자는 뭐 하지 않아도 등기
없이도 마지막에 주장할 수 있다. 마지막에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여기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거야. 누구한테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다? 제3자. 자, 그 다음에 3번 타이틀이 뭐예요? 그럼 7번 봐요. 전세권 설정자가 갑이고 전세권자가 어려면 누가 바뀐 거야? 누가 바뀐 거야? 그 타이틀이 읽었는데 그게 생각 안 나면 신소유자가 누구야? 주인이 바뀌었잖아. 1번 전세권 해주고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옛날 주인은 벗어나고 새로운 주인하고 전세권자가 유지된다 이 말이야. 그 말은 새로운 주인 어떻게 해? 나중에 끝나면 전세금을 줘야 됩니까? 옛날 주인이 줘야 됩니까? 새로운 주인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주인은 벗어납니다. 만일에 7번 전세권자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는 주인이 바뀌었잖아. 전세권자가 바뀌면 어떻게 돼? 똑같다. 이래 돼요. 둘 다 바뀌면 어떻게 돼? 새로운 놈끼리야. 여기서 어떤 지분 나온다? 가는 여자 안 맞고 오는 여자 안 말린다. 바뀌면 바뀐 놈끼리 하는 거야. 그죠? 뭐라고? 가는 여자 적으라. 그거만 기억나고 저 내용이 이해는 돼요. 오, 좋은 건. 바뀌면 뭐라고? 바뀐 사람끼리. 오기한 나야 됩니다. 4번 타이틀이 뭐예요? 맞아요. 자, 그럼 전세권이 끝나면 서로 돌려주는 게 동시야. 그걸 먼저 알아야 돼. 칠판 봐요. 이제 전세권이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돌려줘야 돼요. 자, 봐요. 그럼 설정자는 뭘 돌려줘야 돼? 전세금을 반환하고 요거 합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자 주인은 요거만 돌려주면 돼. 물론 전세금은 뭐 빼고 만일에 전세권자가 뭐 손해배상을 만일에 전세금이 1억인데 뭐 300이 잘못하면 빼고 줍니다. 참고하고 요 전세금 반환하고 전세권자는 뭐 해야 돼? 두 개 해야 돼. 두 개가 뭐야? 목적물 반환과 말소 등기 서류죠. 전세권에 대한 말소 등기 서류 주는 거. 요 두 가지 주는 게 동시야. 그래서 주인은 하나만 하면 되고 세입자는 두 가지를 해야 돼. 그런데 그 4번에 보니까 7판 이 전세권자는 목적물은 돌려줬어. 반환했는데 뭘 안 줬어? 말소 등기 서류를 안 주고 있는 거야. 그럼 자기 의무를 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주인은 전세금 돌려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그거 팔립니다. 그래서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줄 거야 되겠네? 그럼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발언을 거부할 수도 있고 당연히 이자 상당도 부당이득이 안 됩니다. 줄 의무 없잖아. 아니 1억에 딸린 거 2달 했다 해봐. 2달. 그럼 1억이면 여러분 2억 아니고 한 5억을 해봐. 이자가 생기잖아. 그것도 부당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 거야. 임차인 아니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뭘 잘못한 거야? 요거 안 해주면 자기 의무 이행이 안 된 거야. 자, 한 장 넘겨서 5번. 자, 이제 봐, 여러분.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한답니다. 가능해?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권이 있어, 없어? 이게 담보물권 성격이라도.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했잖아. 저당권, 담보물권이 뭐가 있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게 있잖아. 그 저당권자도 경매 집어넣고 전세권자도 경매 집어넣는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불러까? 임의경매. 자, 그래서 경매를 청구하는데 찾았어요? 그럼 조금 전에 봐요. 이 전세권자와 설정자는 뭐가 동시행이야? 아까 위에. 그러면 이제 전세권자가 경매 집어넣을 때 자기 의무 두 가지가 뭐야? 목적물하고 말소등기 서류를 이행을 하고 경매 집어넣어야 돼? 아니면 자, 이행하고는
목적을 말하는 방 뺀다는 거잖아. 우리끼리 말하면. 방 빼고 경매 집어넣어 아니면 안 하고 해. 안 하고. 방 빼고 합니다. 읽어봐요. 전세권자니 채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줄 거라. 이제 목적물 인도 그 다음 줄 찾았어요? 네. 그리고 옆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 예,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주면 경매 집어넣어. 그 말은 이제 전세금을 안 줬기 때문에 경매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전세권자인 세입자는 두 가지를 해야지. 했잖아. 이행 제공했다. 그래서 마지막 줄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고 전세권자는 자기 해야 될 의무 이행하고 그래도 안 주면 경매 집어넣으라. 찾았어요? 그 다음 6번 전세기간 끝나고 난 후에 저당권을 시행하는 모습. 찾았습니까? 자, 이거는 요런 거 이제 7번. 이제 이 전세권 가지고 자, 갑이 거리인데 전세권 가지고 요 병에게 저당을 할 수 있어요? 저당 설정이 됩니까? 전세권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 저당을 잡힐 수 있는 거는 전세권도 되고 여기 뭐 지상권도 돼. 지역권 안 돼. 용익물권 세 가지가 뭐야?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잖아. 요거 되고 요거 안 되고 요거 돼. 저당할 때. 그럼 저당권은 지상권 되고 전세권 되고 또 민법상 뭐도 돼? 부동산이 뭐야? 토지 건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행에 잡히려면 적어도 토지나 건물이 한 채 있든지 아니면 전세권이나 지상권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은행에서 실합니다. 전화도 안 온다. 돈 빌려 가세요. 안 한대도. 자, 그거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저처럼 전세권 가지고 저당을 설정해 줬어. 그리고 뭐라고? 타이틀이 존속기간 만료 후에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근데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끝나버릴 때도 그럼 저당권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줄 거에 어찌 보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뭐 할 수가 없고 실행할 수 없고 찾았어요? 전세권 자체는 안 돼. 왜?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은 끝나는 거야. 그 전세권 자체는 안 되고 줄 거. 전세금 발행채권. 찾았어요? 거기에 뭐 해야 된다고? 예. 그걸 압류하는 게 주심 이런 게 압류야 그냥 막. 전세금 발행채권에 압류해서 가라 이 말이야. 전세권 자체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어디에 가라? 전세금 발행채권에 가라 이 말이야. 거기에 저당권이 실행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 7번 분리양도 금지가 뭐야? 읽어봐요. 전세권이 주식하는 중간에 전세권을 중복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은 전세가 불가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자, 7번 봐요. 앞으로 지상권이 있고 지상물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요역지와 지역권 조금 전에 지금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채권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채권. 자, 피담보채권과 이런 게 여러분 이해하시겠나? 저당권. 물권과 물권자 청권. 저 집합건물에 가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전유부분이 뭐야? 살고 있는 101호, 201호와 공용부분. 공용이 뭐야? 복도. 또 여러분 살고 있는 전유부분과 101호, 102호하고 대지사인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토지, 집합건물이 밑에 있는 여러분 아파트에 있는 토지. 자, 이런 글자가 나오면 요런 거만 뭐 돼? 분리 양도할 수 있고. 그게 돼, 안 돼?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야, 이거 안 해야지겠지. 이제 이런 거는 몰라도 돼. 밑에 이거는 몰라도 되고 분리양도만 나오면 지상권하고 지상물만 되고 그 외에는 된다 안 된다. 이게 그 이외에 그 이외에. 그걸 여러분이 이게 못 외운데도 그 이외를 어떻게 올 거예요 처음에 지금. 공부가 안 돼 있는데. 그 이외에 안 된다 외우면서 그 이외에 나올 때마다 아, 그 이외가 이걸 말하구나. 이런 뜻이야. 그걸 나눠. 그냥 그 이외는 안 된대도. 그 나누는 게 아니고 저거는 곳곳에 저런 지문들이 나온대도 그렇게 그걸 제가 정리해놓은 것 뿐이지 설명도 안 하면서 그 이외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전세권이잖아. 그럼 전세권하고 전세권 발한 채권은 분리가 뭐야? 따로따로. 양도가 뭐야? 양도는 이전, 처분 등등을 말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되는 게 있어. 또 돌아버려. 그래서 이 전세권은 전세권은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예외도 없는데 전세권은 원칙은 분리양도 돼 안 돼? 안 된다 했잖아. 이제 되는 예외가 있어. 자, 계셔봐요. 자, 찾았어요? 자, 안 된다. 거기 원칙이야. 찾았어요? 원칙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 자, 되는 거 어디 있는가 하면 7번 봐요. 아이, 분리양도. 세 개가 있는, 판례가 있는데 어디 있노? 하품하지 말아요. 아침에 일찍 오니까 막 미치겠지. 괜히 공부해도 싶어져. 공부할 때는 이게 좀 몸이 괴로워야 됩니다. 몸이 뭐 괴로워야 공부가 되는 거지. 편안하게 하려면 공부 되나? 집에서 공부한다? 1시간 하다 잠이 와요. 그 또 자잖아. 또 일어나서 또 뭐 먹어. 또 후회해. 못 찾겠네. 적어요, 못 찾으면. 자, 아, 여기 있네. 183회. 위에 3번 나옵니까? 3번 읽어봐요. 됐어요? 그래서 조건 줄 거, 조건. 그 이제 그 세 개 적는 거야. 이제 거기서 다 적으면 돼. 예외 이제 존속 기간이 만료했다. 존속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이제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넘기면 되잖아. 봐요, 여기 절판. 아까 전세권 설정자 갑이고 전세권자가 을이잖아. 전세금이 1억이야. 기간 끝나면 이제 전세권 없어지잖아. 그러면서 전세권은 사라지지만 전세금 돌려받아 안 받아? 요걸 이제 을이 병에게 넘길 수 있단 말이야. 그 존속 기간이 끝나야 돼. 또는 합의 해지가 돼야 돼. 하나 더, 아까 조건. 조건이 다른 말로 특약이야, 특약. 특약은 특별히 정한 거야, 조건으로. 요 세 가지는 뭐 할 수 있어? 전세금 반환 채권만 넘길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했다. 합의 해지했다. 하나 더, 조건으로. 아까 그 조건, 그걸 특약이라고 보면 돼, 특약. 그럴 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넘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세금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분리하면 안 됩니다. 되는 세 가지가 뭐라고? 합의 해제야, 해지야. 잘 적어요. 처음에는 글자도 못 적는다. 내가 그렇더라. 내가 다른 공부 해보니까 선생 말이 안 들려. 왜? 그 용어도 익숙하지 않고 적어놓은 걸 따라 적기도 힘들어. 나중에 두 번째 볼 때는 글자를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공부가 안 되면 제 말이 안 들려. 글자도 틀리게 적는다 해도.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다시 돌아와요. 맨 위에 무슨 말이고, 이제 8번이. 다시 180에.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이 전에 부동산에 경매에서 자기 명의로 전세권에 배당 요구할 수 있고, 그거 뭐 8번은 크게 실익이 없는데. 자, 8번 타이틀 한번 읽어봐요.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자, 전세권이 설정한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 대해서 채권자 대의하거나 추심 압류를 받은 다음, 자, 자기에서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해서 배당 요구할 수 있나? 적극은 된다는 겁니다. 된다. 긍정이야. 만일에 가르고 소극 나오면 부정 쪽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때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배당 요구까지 제출합니까? 예, 해야 된다. 크게 중요한 판례는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자, 181에 그 정답 해설 보여요? 6번 읽어봐요.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이 권리자, 채권자가 그 유명한 판례입니다. 7번 봐요. 방이 두 칸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만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거야. 그러면 그 판례는 뭐야? 전부에 대해서 뭐 받아가요? 우선 변제 받아갑니다. 그거잖아. 적으면.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 거 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우측에 줄 거 전부. 그 다음 줄 우선 변제.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해도 우선 변제는 어떻게 받아간다고? 우선 변제는 전부입니다. 적어요, 여러분. 경매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아까? 전세권자 경매 청구할 수 있다 했지? 그 전세권자 경매 돼, 안 돼? 된다 했잖아. 뭐 하고 해야 돼?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근데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나머지 부분도 경매될, 나머지가 전부잖아. 안 된다는 거야. 이 우선 변제는 전부란 것은 나머지까지, 여기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전부란 뜻이. 근데 경매 청구는 돼, 안 돼?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선 변제는 전체에 대해서 받지만, 경매 적어넣을 때는 그 전세권이 된 그 부분이지 나머지는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일부는 되지. 이 말은 나머지 안 되는 것은 일부만 경매 청구가 된다는 거야. 그 부분. 전세권 한 부분은 돼. 그걸 되지만 이것도 또 독립성이 있어야 돼.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방이 두 개 있으면 일이 나머지지. 방 두 개 중에서 일부인 방 하나만, 방 2에만 전세권 했어. 자, 우선 변제는 다 받아. 방 1까지 해서. 전부에 대해서 받아가. 나중에 뭐 되면. 근데, 요 일부에 대한 놈이 경매를 집어넣을 때는 나머지 용은 안 되고, 방 1은 안 되고, 자기만 한 일부만 해야 되는데, 더 정확한 일부도 독립이 있어야 경매 집어넣어. 이게 독립이 없으면 경매는 아예 안 돼. 그조차도, 일부조차도. 그런 의미입니다. 됐어요? 자, 넘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8번 판례는 이런 겁니다. 봐요. 자, 7번 봐요. 1번이 있고, 어느 부동산에 전세권이 1번이었어. 이 전세권자가 을이야. 설정자가 갑이고. 그런데, 요 전세권에 대해서 요 전세권자의 채권자 병이
병이라는 놈이 무슨 말 아시겠어요? 요 뭐가 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한 거야. 채권자가. 그러면 이 전세권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배당 요구해요? 못해요? 한다는 거야. 뭐 잘 몰라도 되고. 여기 8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 182에 판례는 아니지만 306조가 있어요. 전파기 1번 읽어봐. 전세권의 처분은 임시규정으로 처분 시작이 가능. 2번. 지상권의 처분은 강행규정으로 처분금 시작이 불가능. 중요합니다. 전세권은 처분을 금지하라고 서로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지상권은 처분을 금지한다는 것은 특약으로 돼? 안 돼? 안 돼. 그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세권만 할 수 있어. 지상권은 안 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했고 184 186 187 188 아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188에 마지막 정답 해설 봐. 마지막에 아까 설명한 거. 마지막 정답 해설 188에 2번 부분 전세의 경우 분할이 가능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없고 찾았어요? 분할이 불가능하다면 전혀 경매 청구할 수 없다. 이거야. 그 부분이 일부야. 일부가 독립이 있어야 경매 간다 이 말이야. 이게 뭐 할 수 없다면 분할이 안 된다 이 말이면 독립이 없다는 거든. 그럼 그거는 경매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적어놨어요. 자, 넘겨요. 이제 유치권 갑니다. 이제 담보물건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물건? 담보물건. 자, 유치권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아, 맞아. 유치권에는 우물이 없어요. 우가 뭐야? 물. 이런 게 없대요. 뭔지 모르고. 그럼 유치권은 어떨 때 한다? 그거 이제 앞에 봐. 갑이 이 자동차 건물을 수리할게요? 그럼 수리비나 공사비 채권이 생기겠지. 근데 수리비 공사비 안 주면 뭐 한다? 유치권 행사하잖아. 유치권은 뜻이 뭐예요? 점유하면서 인도거절. 이게 유치합니까? 그 유치권자 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 이제 자동차 같으면 카센터 주인이겠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걸 딱 생각해 놔야 돼. 그럼 유치권 했는데도 이게 안 떠오르면 유치합니다. 떠오르나? 떠오른답니다. 좀 있으면 떠오를 게다, 그 집에도. 해가 늦게 뜰 수도 있고, 어떤 집은 빨리 떠요. 그래서 그래. 자, 여기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 유치권은 여러분 등기하는 물건이 아니야. 그걸 언제는 법정담보물건. 등기 안 합니다. 등기부에 유치권이 없다 해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판례 하나씩 합니다. 자, 1번 봐요. 이제 그러면 대부분은 이 채권자가 유치하면 점유하면서 인도거절해요. 그럼 대부분 무슨 점유입니까? 직접 점유하겠지? 요리 돼요. 근데 이 자동차를 뭐 할 수 있어? 병에게 세를 주지? 그럼 임차인이 무슨 점유가 돼? 직접 점유가 돼. 그럼 그때는 무슨 점유야? 간접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알아들을 게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간접 다 된다. 그러면 세를 줄 때는 자익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 뭐가 필요하다? 동의나 성낙이 필요하다. 그럼 세를 주면 뭐 받아? 지료 차임. 이걸 뭐라 불러? 지료 차임을?
이 과실 가지고 수리비 채권 변제에 뭐한다? 충당한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동의 성락 중요합니다. 그때 유치권자는 무슨 점유? 간접. 이 다른 놈이 직접 점유가 되잖아. 점유라는 것은 지배. 그럼 뭐 받아서? 차임 받아서 수리비 채권 변제에 충당합니다. 그럼 이제 수리비 다 끝나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자, 이때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간접 다 됩니다. 두 번째는 유치권자가 간접이할 때는 제3자가 직접이 돼야 돼. 요 채무자가 직접이 되면 돼, 안 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 이 말은 유치권자는 점유 상실로 봐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때는. 그게 1번이야. 1번 타이틀이 뭐예요?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 그러면 마지막에 유치권 요건에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3자를 직접으로 하고 병을 그때 유치권자가 간접은 되지만 그 다음 물건 일부 줄 거예요. 일부도 유치권 가능하고 분할할 수 있다면 3번 타이틀이 뭐예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 유치권이 돼야 안 돼. 됐죠? 채무를 불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뭐가 된다? 유치권이 됩니다. 4번이 뭐예요? 수급인 불제. 자, 이걸 여러분 이제 요런 계약을 각과 어리 이 수리해주면 얼마 준다. 이런 걸 무슨 계약이라 불러? 도급 계약이라 불러요. 여러분 자동차 수리 맡긴다 아니면 우리 집 고치주면 얼마 줄게. 이게 다 뭐야? 도급 계약이야. 여러분 신발 구두방에 맡기지. 그게 다 도급 계약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시키는 놈이랄까? 그게 누구야? 도급인. 이래서 하는 놈이 뭐야? 수급인이야. 그럼 이제 카센터 주인 내지는 수급인이 누구야? 공사업자가 수급인이야. 그 공사 완성시켜주면 내가 리모델링비로 5천 줄게 이러잖아. 자, 여기서 칠판 봐요. 그러면 이 건물 지어주면 1억이다. 만약에 뭐 1억. 그러면 건물을 지어주면 이게 대부분 누구 소유가 돼? 소유는 누구 거야? 원칙 소유권은 누구다? 도금이 있게 된데도 된질의 수급인은 이거 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사비. 요거 안 주면 아까 유치권 한대도. 그런데 대부분은 도금이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수급인이 공사비 안 주면 이게 채권 하고 말라고 뭐합니까? 유치권 하잖아. 이해돼요? 요리됩니다. 대부분.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소유권이 누구 소유할 수도 있어? 수급인 소유가 될 수도 있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판례는 재료 플러스 뭐 노력도 다 수급인이 해야 돼. 수급인이 재료도 되고 뭐 자기가 건물 지어야 돼. 노력해서. 그럼 수급인 소유야. 이때는 수급인이 유치권 하면 돼? 안 돼? 자기 거니까 안 해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원칙은 대부분 도금기입니다. 그렇게 수리비 안 주니까 공사비 안 주니까 말한 거야. 유치권 들어가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수급인 소유되려면 줄 거 2번에 3번에 4번에 우측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 줄 거. 그 옆에 수급인의 소유 줄 거. 마지막 유치권 없다 줄 거. 이때는 자기 거니까 자기가 팔아먹으면 돼 그냥. 재밌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그럼 다시 봐요. 원래는 누구 거라고? 그 유치권 합니다. 근데 또 그러면 수급인이 재료도 되고 노력도 되다. 됐어. 그럼 아무 말이 없으면 그때는 누구 소유해야 돼? 유치권 안 돼. 근데 또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을 돼도 이걸 도급인 소유라고 하자. 왜? 도급인은 10원도 없어. 재료비도 못 줘. 그럼 내가 알아서 지어라. 무슨 재료야 어떻게? 도급인 소유다.
그런데 공사비 안 주면 일단은 유치권도 되겠지? 왜? 임의규정이잖아. 도급계약 이게 다 임의규정이야. 그래서 글자를 잘 봐야 돼. 누구 소유인가 봐야 돼. 그럼 아무 말이 없으면 도급인. 수급인 재료와 노력 글자 들어가면 수급인. 수급인 재료 노력 들어가도 도급인 소유로 합시다 라고 했다면 또 도급인.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는 거야 이게. 안 보여. 이건 이랬다 저랬다도 아니고 그냥 원래는 누구 거? 도급. 근데 수급인 재료 노력하면 수급인. 수급인 재료 노력해도 도급인 소유를 하지 아니면 제3자 소유를 할 수도 있어. 그건 자유야. 임의규정. 그렇을 수도 있고 봐요. 또 이제 갑이 자기 아들을 결혼해. 그 수급인한테 야 건물 지어서 소유를 하자. 됐나? 그래 해주라. 가능하잖아. 그러면 이제 종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생길 수 있지만 일단 소유권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뭐 안 따져? 세금 안 따져. 무슨 말 하시겠어요? 처벌 안 따져. 누구 거냐? 권리 의무.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 좋은 거예요. 내가 책임은 지더라도 불법 행위를 뭐 해서 책임은 지더라도 내 건 아닌 거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괜히 했어요. 요거 안 해도 되는 걸 혹시나 싶어서 한 거야. 그럼 요러면 정리하면 돼 우리는. 아무리 없으면 도급이 유치권 되고 재료 노력 들어가면 수급이 안 되고 이렇게. 자 191에 5번 타이틀은 뭐예요? 채권과 점유와의 관계. 자 여러분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 목적물하고 채권은 뭐가 있어야 돼? 결련성이 있어야 돼. 목적물 채권은 뭐가 있어야 돼? 결련성이 뭐야? 연관성이 있어야 된대도. 그런데 지금 타이틀이 목적물과 채권이야? 점유와 채권이야? 그 점유와 채권은 결련성이 요합니까? 결련성이 없어도 돼. 이거 요하지만 없어도 된대도 이거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채권이 생겨도 되고 자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는 나중에 해도 결련성 필요 없으니까 유치권이 된다 이 말인 거야. 여기. 그래서 목적물하고 채권인지 그 목적물의 점유에도 목적물 글자가 나와도 돼 앞에. 그 목적물의 점유와 채권은 결련성이 없어도 된다. 먼저 점유하다가 채권은 나중에 생겨도 돼. 반대로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는 나중에 해도 돼. 예를 들을까요? 칠판 봐요. 이 건물이 주인이 임대인이야. 세입자가 임차인이야. 여기에 비용이 들어갔어. 비용이 뭐야?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는 보존, 유익비는 계량. 이 비용 채권이 생기면 상환해도 되고 뭐 비용 상환. 청구권이나 채권이 생기면 요거 유치권 됩니다. 돼요 안 돼요? 된다. 단 원상복구 약정하면 또 안 됩니다. 비용 가지고 얼마든지 유치권 한단 말이야. 그럼 봐요. 임차인이 먼저 점유하고 비용은 나중에 생길 수 있잖아. 점유가 먼저고 살다 보니까 필요비 유익비에 들어갔다 이 말이야. 나중에. 요겁니다. 요거. 근데 반대로 이제 봐요. 먼저 채권이 생기고 점유는 나중에 한다. 자, 가별에게 자동차 수리 맡겨요. 그럼 수리비 채권이 생기지? 채권이 먼저 생겼네? 그럼 수리비 안 주면 뭐 하면 돼? 유치권 하면 되잖아. 그런데 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시운전 해볼 거니까 키 좀 주세요. 36개 갔어요. 점유 안 하잖아. 채권이 언제 생겼어? 먼저 생겼지? 자, 언제 점유하노? 36개가 뭐야? 도망갔다 이 말이야. 저거는 119야? 아니면 112야? 119 소리야? 구급차 소리야? 앰뷸런스 소리야? 어찌 알았어요?
알아야 됩니다. 소리 듣고도 무슨 일이 있다 알아야 돼. 자, 어쨌든 그럼 도망갔다 해도 도망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요. 다시 입고 싶은 또 고장이 나서 다시 입고가 뭐야? 점유. 그래서 채권은 먼저 생기고 점유는 늦게 했잖아. 맞잖아. 그거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 점유와 채권은 결연성 요하지 않는다. 그 지문이야.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봐요. 판례에 하면 채권과 목적물의 뭐 사이? 점유 사이에는 결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아까 채권과 목적물은 결연성이 있어야 돼. 자, 6번 타이틀이 뭐예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자, 이제, 여러분이 어느 집을 경매를 받았어. 여러분이 경락인이야.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 유치권자가 있는 거야. 수리했다고 뭐 공세 때 해가지고. 그럼 유치권이 있는 걸 샀네? 그러면, 요 유치권자는 사용 중에서 앞에 무슨 사용은 가능해? 보존 사용 가능해. 근데 무슨 사용한데? 임의로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은 이건 안 됩니다. 출퇴근 사용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유치권자가 사용하면 이 보존 사용은 적법이야. 불법이 아니야. 유치권자가 사용하는 거는. 땡리를 사용하면 사용료가 뭐야? 차이면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줘야 되는 거야. 그 여러분이 경락이라면 어떤 놈이 살고 있으면 살아라. 대신에 차임 청구하면 돼요. 우팔례입니다. 그래서 봐요. 자, 네 번째 줄 우측에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찾았어요? 공사했잖아. 스스로 주택의 거주 사용은 찾았어요? 거주 그 다음 바로 밑에 사용 밑에 보존에 필요한 행사 찾았습니까? 자, 이제 그리고 유치권자가 보존에 사용이 필요한 점이 없는 한 차임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받았다. 그 공사업자가 살고 있다. 그러면 차임 받아 못 받아? 받아.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경매 싸게 받고 살아라. 그럼 계속 사는 거 사진 찍어놔. 그럼 나중에 소송 제기하면 돼. 차임 주세요. 그럼 이제 차임은 그 주위에 쉬실 거 아니야. 몇 평에 얼마도 주위에 봐라. 한 1년 살면 2년 살면 하면 그냥 청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유치권자가 공사업자가 알았다. 수리비 얼마 공사비 둥치고 합의 나오는 거야 그때. 그래서 살고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왜? 공사금 채권이 있잖아. 채권은 어차피 우리는 까야 된단 말이야 나중에. 갚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대. 계속 살아라. 사는 것만큼 공사비하고 자꾸 뭐야 차임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아. 7번 읽어봐요. 건물 유치권의 효력. 읽어봐요. 건물 임차인이 건물에 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소자가 취득하게 되는 유치권은 각각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차되지. 대지 줄 거, 대지. 아니, 당신이 건물에만 임대차 해가지고 건물에만 필요비 유익비에 들어갔으니까 그거만 사용해야지 토지 발목 안 되지 않느냐? 토지까지 미칩니다. 아시겠어요? 토지까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지 건물에 그러면 그 어떻게 유치가 돼? 그럼 날라다녀야 되잖아. 그런 말이야. 8번 타이틀은 뭐예요? 점유의 상실로 유치권은 소멸. 소멸입니다. 이러면 유치권은 점유가 상실되면 소멸한다야. 자, 9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 유치권입니다. 7번 봐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유치권자가 자 어느 분인데 이게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어. 이 말은 경매 등기가 된 거야. 어느 부동산에. 그 후에 어떻게 해서 유치권을 그럼 유치권이 됐다는 것은 후에 채권이나 점유를 하게 됐다는 거야. 채권이 있으니까 점유하자 유치하잖아. 그러면 후에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되면 유치권은 될지언정 누구에게?
매수인이 경락인입니다. 경락인에게 말할 수 없다. 경락인이 매수인이야. 대항할 수가 없어. 원래 이러면 유치권은 경락인에 대항합니다. 유치권자가. 그러니까 아까 봐요. 건물을 경매받았는데 공사업자가 유치권 주장하니까 경매받은 놈도 나가라는 못하는 거야. 유치권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뭐 후에 개시 결정을 다른 말로 경매 기입 등기야. 다른 말로 이걸 압류라 불러. 같은 말이다 제가가. 그 후에 뭐 하면 유치권이 되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유치권은 성립해. 근데 뭐는 안 된다고? 대항력이 없어요. 경락인에게 유명한 판례입니다. 쭉 읽으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다. 10분도 재미있죠? 수개의 물건 다세대 주택 창호 줄 거. 그 다음 줄 중간에 한 세대 점유 줄 거. 그러면 그거는 마지막에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잔액 전부를 피담보 채권을 성립한다. 이해가 돼요? 전체입니다. 다세대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이제 만일에 빌라를 지어서 6가구 지은 거야. 창호업자가 만일에 각 집마다 1,000만원씩 해갖고 6천 채권이 있어. 근데 그 공사업자가 6세대 다 점유 안 하고 몇 세대만 점유했어? 한 세대만 해도 전부인 6천만원 채권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럼 여러분이 신축 빌라가 경매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장 가서 다른 집에도 유치권자가 있는지 알아야 돼. 한 세대 점유도 전체에 대한 유치권을 성립하기 때문에. 꼭 파악해야 된다. 11번 유치권의 범위. 아까 나왔던 지문이다. 그 위에 몇 분과 비슷해? 6분과 비슷합니다. 자, 12번. 매매대금 채권 유치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자, 매매대금 채권은 유치권이 돼? 안 돼? 안 된다 이해하잖아. 다시 매매대금 채권은 유치권이 안 됩니다. 꼭 해야 돼. 13번도 뭔지 몰라. 앞에 이거는 계약 맹세대가 안 배웠기 때문에 줄 거 우측에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권. 앞에 매매대금이 나오지? 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권은 매매대금 채권을 생각해봐. 그럼 유치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그래 외우면 돼. 매매대금 채권이 유치권이 안 되기 때문에 됐어요?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권도 결론은 부당이득이지만 앞에 매매대금이잖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그냥. 그 다음에 14번 타이틀 읽어봐요. 건축자재재금 채권도 어찌 보면 매매대금이잖아. 팔았으니까 유치권 돼? 안 돼? 안 된다. 자, 5번은 어쩌고 저쩌고. 자, 중요한 거는 5번은 마지막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민사 유치권이 제공한 사람. 아까 봐요.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유치권 되면 대항력이 없다 했잖아. 전이잖아. 당연히 대항하지. 공부 안 해도 되지 그거는. 16번 읽어봐요. 원칙적 소국이 뭐야? 소국이 뭐야? 소멸하지? 안 된다. 소국은 무증이잖아. 소멸한지 여부했으니까 소멸하지? 그래서 여러분 유치권은 저당권 전이도 후도 일단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언제로 소멸해? 경매 개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대항력이 없어. 유치권은 되지만. 자, 그 유치권에 관한 판례들입니다. 그 정도 해놓으면 유치권에 대한 판례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적어놨다, 거기에. 꼭 좀 정리해야 돼요. 자, 그 판례들 다 보면 재미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